23번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심폐소생술,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등 치료적인 효과는 없는데 이제 치료 기간만 연장하는 이런 시술 있죠. 이런 거는 안 하겠다. 나중에 내가 심폐소생술 할 상황이 오거나 투석을 할 상황이 오거나 항암 치료를 할 상황이 오거나 가능성도 없는데 인공호흡기를 착용하거나 뭔가 치료적인 효과가 있으면 모르겠지만 효과가 없는데 그냥 생명 그 기간만 연장하려고 이런 처치를 한다? 아, 나 안 하겠다. 안 하겠다라는 그런 그 의사를 미리 밝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사전에 내가 연명할 건지 연명 치료를 할 건지 안 할 건지 의향을 밝히겠다는 게 바로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입니다. 3번이고요. 이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등록한 대상자가 임종 과정에 있을 때 제공받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내가 예전에 아주 어렸을 때 19세 이상일 때 이 의향서를 쓸 수 있거든요. 내가 한 지금 나이 때, 저 같은 경우 제가 이제 30대인데 제가 이 의향서를 지금 적었어요. 음. 그러면은 나중에 이제 어떤 걸 안 받겠다는 거예요? 어떤 치료를? 난 혈액투석 안 받겠다는 의사를 밝히는 거예요. 나는 심폐소생술을 안 하겠다는 의사를 밝힌다는 거예요. 나는 항암제 투여를 안 하겠다라는 의사를 밝힌 겁니다. 나는 혈압상승제 투여를 안 하겠다라는 의사를 밝힌 거예요. 근데 이 산소 공급은요, 인간의 존엄에 있어서 기본적인 권리입니다. 그래서 이런 산소 공급은 아무리 그런 서약서 같은 걸 썼다고 해도 해야 돼요. 산소 공급 말고 또 뭐 있어요? 물 공급, 영양 공급, 그리고 뭐 진통제 투여 이런 것들은 인간으로서의 그냥 기본적인 권리라서 우리가 해야 됩니다. 네, 정답 2번입니다. 25번 말기 암 환자가 이 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면 치료가 어떻게 되는지 물어봤대요. 요양보호사한테. 어떻게 될까요? 요양보호사 어떻게 대답해서 나 이거 연명치료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럼 요양보호사가 모든 치료가 중단됩니다. 아니죠. 어떤 치료가 중단돼요? 심폐소생술, 항암제 투여, 혈액투석, 인공호흡기. 인공호흡기 네 가지가 중단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겠죠. 그럼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혈액투석은 계속 진행됩니다. 안 되죠, 이것도. 이 혈액투석은 해당하는 거잖아요. 그 연명을 의향서 내용에. 3번. 항암제 치료는 의사가 판단하여 결정합니다. 이것도 안 하는 거잖아요. 통증 완화를 위한 진통제와 물은 계속 공급됩니다. 이거 맞죠? 통증, 물, 영양 공급 이런 것들은 인간에게 기본적인 권리라서, 인간의 존엄에 있어서 기본적인 권리라서 우리가 공급을 해야 됩니다. 정답 4번이고요. 5번에 인공호흡기 치료는 비용을 부담하면서 계속할 수, 안 한다고 했잖아, 아까. 정답은 4번입니다. 26번. 사전 연명 의료 요양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65세가 되어야 작성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만 19세 이상이라면 만 19세 이상 또는 임종기가 되었을 때 작성할 수 있다. 꼭 저런 것만은 아니, 또꼭 65세가 되어야 작성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1번 틀렸고. 본인이 직접 작성하지 않은 경우 효력이 없다. 맞아요. 본인이 작성해야 돼요. 2번이죠. 작성한 후 병의원 어디서나 등록할 수 있다. 아니요. 이 연명의료의향서는요, 등록기관에 등록하는 겁니다. 등록기관에. 사전 연명의료의향서라고 이제 검색을 해보면 병원이나 보건소나 치매안심센터나 건강보험공단에서 등록할 수 있다라고 나오는데 등록기관이어야 돼요, 거기가. 모든 병원이라고 등록기관이 아닙니다. 아무리 큰 병원이라도 등록기관이 아닐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디서나가 아닌 겁니다. 어디서가 아니냐고 등록기관에서 할 수 있다. 4번. 연명으로 중단 시 물과 영양분은 중단이 아니라 지속돼야 된다고 했죠. 틀렸고 5번. 작성자가 글씨를 쓸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해야 돼요? 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할 수 없다? 보호자가 대신해서 글씨 써줄 수 있다고 했잖아요. 틀렸고, 그래서 정답은 2번, 27번 보겠습니다. 시설 대상자가 요양보호사에게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를 대신 작성해달라고 할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요양보호사. 시설에 오기 전에 작성했어야 합니다. 아니고, 시설장과 상의해서 작성해야 됩니다. 아닙니다. 본인이 작성해야 된다고 했어요. 자녀의 동의가 있어야 작성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본인이 작성해야 된다고 했어요. 어르신이 직접 작성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게 답이겠죠. 요거. 이게 답. 작성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하여 신중하셔야 됩니다. 작성한다고 효력이 발생하는 게 아니라 임종기가 와야 됩니다. 4번이고요. 정답은 4번. 28번. 다음 중 사전 연명 의료 요양서의 효력이 발생하는 경우 17세 청소년이 자발적 의사로 직접 작성한 경우가 아니고 19세라고 했죠. 30세 위암 환자의 부탁으로 무슨 부탁을 해? 아닙니다. 65세 대장암 환자가 자발적으로 직접 작성한 경우 맞을까요? 맞죠. 대장암 자체가 이제 임종기 환자라고 판단을 한 거죠. 그래서 자발적으로 작성한 경우. 19세가 아니어도 대장암 자체가 이제 임종기 환자라고 여기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때는 우리가 작성할 수 있다. 70세 노인의 요청에 따라 담당 의사가 작성하는 게 아니죠. 다음 5번. 80세 뇌졸중 환자의 요양보호사가 무슨 말하지? 무슨 말이에요? 아닙니다. 정답은 3번. 29번. 이 의향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말기 환자나 임종 과정에 있는 사람만 작성할 수 있다. 아닙니다. 만 19세 이상 성인이라면 누구나 작성할 수 있다. 그 사람만이라고 해서 틀린 거예요. 만 19세 이상 성인 또는 말기 환자나 임종 과정에 있는 사람이 작성할 수 있습니다. 2번.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 등록기관에 등록해야만 효력이 생깁니다. 아까 제가 등록기관 얘기했었죠? 등록기관에 등록해야만 효력이 생깁니다. 정답 2번입니다. 그리고 등록 후에는 내용을 변경하거나 철회할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본인이 누가 대신해서 해줄 수는 없어요. 본인이 언제든지 처리할 수 있다. 4번. 등록기관에 등록하면 모든 의료기관에 자동으로 연동되는 게 아닙니다. 5번. 통증 완화를 위한 의료행위와 영양분, 물 공급은 해야 됩니다. 무조건. 지속돼야 됩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의향서를 작성할 때는 보호자 동의가 필요한 게 아니라 본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본인이 의향서를 작성하기 어려운 경우 보호자가 작성하는 게 아닙니다. 본인이 글씨를 못 쓸 때는 대신해서 작성해 줄 수 있는데 본인이 작성해야 되는 게 원칙이에요. 보호자가 작성하는 게 아니라. 글씨를 못 쓸 때는 대신해서 해줄 수 있어요. 하지만 의사는 본인이 의사여야 된다는 거죠. 3번. 연명으로 중단 의향을 명시해도 항암제 투여는 지속한다. 연명으로 중단 이거 내가 안 한다고 했으면은 항암제 투여 안 한다고 했죠? 항암제,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또 뭐라고 했어요? 혈액투소. 요거는 안 한다. 내가 이거를 의향을 밝혔으면.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는 가족이 모르게 하는 게 아니라 가족과 공유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면 이걸 작성하고 나서 내가 만약 임종기 시기에 왔을 때 마지막에 이제 거기 의료진이 안녕하세요. 저희 박철희 할아버지 보호자분 되세요. 할아버님이 예전에 사전 연명 의료 의향을 밝히셨어요. 이 서류를 작성해 주셨는데 여기 보호자 사인이 필요합니다. 사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보호자가 이거 맞아요? 이거 뭐 작성한 적이 없는데, 아버님이 옛날에 하셨어요. 저는 못 들었는데. 이 의향을 밝히셨으니까, 이 등록기관에 등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럼 이제 그 보호자가 딱 서명을 하면서도 약간 깨림직한 거죠. 내가 이걸 서명을 한다는 것 자체가 이제 을 해드려야 된다는 거니까. 임종을 맞이해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내가 이 의향서를 작성할 때, 정신이 멀쩡할 때 이 의향서를 작성할 때, 딱 각 잡고 가족들하고 모여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나는 나중에 치료적인 효과 없이 생명의 연장만을 위한 처치는 원하지 않는다. 정확하게 심어줘야 돼, 마음을. 그래야지 나중에 이제 가족이 이거 딱 받았을 때, 사인하세요 이러면은, 아, 맞아. 아버님이, 우리 아버지가 이거 원하지 않으셨어. 그래, 편하게 보내드리자 하면서 이제 편하게 사인을 할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가족이 취소하겠습니다 하면 취소도 되긴 해요. 저도 얼마 전에 했습니다. 가족은 없는데 의향서는 작성했어요. 5번, 연명의료의 유보나 중단은 의료기관 윤리위원회가 설치된 의료기관에서 가능하다. 맞습니다. 정답은 5번. 31번, 호스피스 완화 의료 이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우리나라 호스피스 완화 의료 이용이라는 게 호스피스 병동 있잖아요. 크게 입원형, 여기 입원형 있네요. 입원형, 가정형, 그 다음에 자문형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종류가 있다. 아,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 세 가지 있어요. 하나, 둘, 셋. 국내에서는 입원형 서비스만 제공되는 게 아니라 이 세 가지 서비스가 다 제공된다. 틀렸어요. 치료 가능한 말기 질환을 가진 환자와 가족을 대상으로 한다. 말기 질환은 맞아. 근데 치료가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틀린 거예요. 치료가 가능하지 못한 말기 질환을 가진 환자와 가족을 대상으로 이 호스피스가 진행된다 하면 맞는 거고. 근데 이제 가능한이라고 나왔으니까 틀린 겁니다. 후천성 면역 결핍증 환자는 입원형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입원형 서비스라는 것은 암 환자만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암 환자. 그래서 이건 틀렸어요. 가정형은 외래 진료를 보듯이 환자가 방문하는 형태입니다. 이게 바로 자문형이에요, 자문형. 가정형이 아니라 자문형이라는 게 통원 치료하듯이 외래 진료를 보듯이 환자가 방문하는 형태를 우리가 자문형 호스피스 완화 의료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틀렸고, 통증,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영적 고통을 완화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맞는 것 같아. 왠지 이 단어를 잘 모르더라도 맞는 것 같잖아요. 그래서 그렇잖아요. 통증,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영적으로 고통을 우리가 편안한 상태에서 우리가 마지막을 맞이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런 서비스죠. 넘어가겠습니다. 32번. 호스피스 완화 의료 서비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말기 질환을 가진 환자에게만 제공되는 의료 서비스가 아닙니다. 말기 질환 자체가 아니라 그냥 임종기에 있는 사람한테도 제공됩니다. 2번, 만성 폐쇄성 호흡기 질환자는 입원형 이용이 가능하다. 아닙니다. 입원형은 아까 제가 뭐라고 했어요? 암 환자. 입원형은 암. 자문형은 자택으로 전문 인력이 방문하는 겁니다. 아닙니다. 가정형이죠. 자문형은 제가 아까 뭐라고 했어요? 외래 진료 보듯이 방문해서 하는 겁니다. 4번. 만성 간경화 환자는 자문형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맞습니다. 만성 간경화 환자는 자문형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외워주셔야 됩니다. 4번. 입원형은 가정에서 돌보기 어려운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암 환자만이 가능하다. 여기서 제일 많이 나오는 게, 그러니까 입원형은 모든 환자가 가능한 게 아니라 암 환자만 가능하다. 자문형 서비스는 만성 간경화 환자만이 가능하다. 요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로써 임종을 마치겠습니다.